LCC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세계 관광시장이 미쳤습니다. 2017년에 7%. 인터내셔널 투어리스트죠. 올라가는 거 보면 멈추질 않고 있어요. 2018년에도 4에서 5%, 요즘에 전체가 4에서 5%, 심지어 7% 성장하는 시장이 없어요. 글로벌에서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항공권 요가 싸지고 서로서로 연결이 많이 되고 유튜브 같은 걸 통해서 해외 상황을 보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 대한 이질감도 줄어들면서 월드가 7%, 유럽도 8%, 유럽도 엄청나네. 미들리스트도 5%. 지금 전 세계가 투어리즘 광풍이었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렇고. 자, 이게 투어리즘 관광산업의 광풍이었는데 이 관광산업 사이즈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관광산업이 별로 안 클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하나의 산업군으로 따졌을 때는 제가 신문기사를 찾아보니까 이게 세계에서 수출량으로 따지면은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이게 자동차 시장보다 큰 시장이기 때문에 석유 제품을 제외하면 1위입니다. 전 세계 물동하는 물동량 뭐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수출하는 걸 따졌을 때 석유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에요. 1등은 물론 석유고 2등도 석유화학 제품이고 이런 데니까 관광시장이 1위입니다. 이게 반도체보다 크고 자동차보다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산업이에요. 산업 자체는. 자, 저게 저러니까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부터 사실 잠깐 보면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2010년대 이후로 해외여행이 싸지면서 우리가 입만 열면은 가서 붙이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 요게 옛날에 없던 말이거든요. 옛날에 해외여행 비싼 거였어요. 이거 무슨 뭐 옛날 부유층이 많이 간다, 뭐 해외여행 가면 과소비한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그 돈이면 차라리 해외여행 싸다는 거죠.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해외여행은 부의 상징이었어요. 바뀌었어요. LCC가 등장하고 우리가 해외여행에 대해서 부담감이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뭐가 몰락했냐? 이거에 대칭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몰락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스키입니다. 사실 리조트가 다 안 좋은데 자 보시면은 스키가 어떻게 됐냐면은 겨울철 성수의 스키장을 찬 인구가 2019년 전반적으로 줄고 있다. 얼마나 줄었냐? 6년 전에 비해서 늘기는커녕 40%가 급감했습니다. 안 늘어도 이게 정체인데 이렇게 했어요. 마이너스 40%. 야 마이너스 40%면은 이거 미친 숫자거든요. 게다가 아직도 매년 10%씩 줄고 있어요. 거의 680만에서 지금 430만으로 줄었으니까 자 이걸 제가 차트로 그려봤는데 이렇게 이게 물론 전반적으로 다 해외여행 때문만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젊은 층이 좀 줄은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건 대칭되는 쪽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요즘에 스키장에 가면 리조트에 별로 안 기다린답니다.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됐는데 옛날에 스키장이 우리 생각을 하면은 타고 올라가는 거 리프트 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거 한번 빌려면 사람이 꼈는데 요즘에는 리프트 줄이 별로 없대요. 줄이 별로 잘 안 가봤지만 줄이 별로 없이 그냥 대충 타고 대충 올 정도로 무려 마이너스 40%가 감소했으면 그럴만하죠. 오히려 지금 스키장들이 지금 뭐 문을 닫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물론 인구 증가세가 둔화됐고 젊은이들이 없어졌고 90년대생이 옛날에 찾았는데 이제는 뭐 나이가 들어서 안 찾고 뭐 70, 80년대생의 부모가 2010년대를 이끌고 잘 안 가고 한마디로 인구 구조가 바뀌고 또 노년층이 많아졌는데 노년층은 위험한 스포츠고 한번 부러지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 뭐 하나 부러지면은 진짜 아우 야 이거 진짜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 영향도 있고 사실은 아까 전에 봤듯이 해외여행이 저렇게 증가하는 거하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다 적자예요. 저 스키장들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무주 같은 경우는 4년간 영업 적자가 80억이다. 2017년에는 무려 50억 적자가 났고 대부분의 종합 리조트들이 적자입니다. 162억 적자에다 뭐 적자에다 뭐 적자에다가 쭉 적자에다가 전 이것도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것도 영향을 받았을까? 그게 뭐냐면은 골프장인데요. 골프장도 역시 좋진 않더라고요. 이게 이 앞에는 더 안 좋은데 갖고 오진 못했고 이렇게 들어가다 그나마 좀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직 2009년도 값을 회복을 못했죠. 회원권 가격은 당연히 폭락을 했고 이런 영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뉴스가 이겁니다. 그럼 뭐가 호황이었겠어요? 저렇게 해외여행을 많이 갔어. 사람들이 전 세계 7%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외국 아웃반도로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그러면은 정말 호황인 곳이 한 군데 있었어요. 이거를 깨달았으면 사실 여기에 투자해도 됐는데 어디였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안 좋았어. 그쵸? 제가 좋아하는데 테마파크가 미쳤어요. 세계 테마파크가 유례 없는 호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울상입니다. 뭐 우리나라 에버랜드 롯데 거기 월드 안 좋아요. 세계는 미쳤어요. 물론 한국은 관람객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테마파크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려운 호황이었다. 하지만 2019년 뉴스죠. 유독 한국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얼마나 줄어들었냐? 우리나라가 작년에 전 세계 워터파크를 포함해서 테마파크 감소율 1위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 25대를 다 합치면은 3.3% 증가했는데 25개를 다 합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 롯데월드 마이너스 11%, 에버랜드 마이너스 7%, 홍천 오션월드, 용인 캐리비안 베이 다 줄어들었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 전 세계 감소율 1, 2등이 우리나라예요. 역시 뭐든지 하면은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자 봅시다. 17년, 18년이에요. 관람객이 2016년에서 17년 갈 때 마이너스 17%예요. 롯데월드. 에버랜드 마이너스 9%, 17년에서 18년 갈 때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년 연속 두 자리가 감소했어요. 세계는 호황이에요. 거의 4.7%, 3.3%. 물론 이게 중국인들이 많이 안 온 영향도 있긴 한데 그 영향이 크다고 얘기는 하는데 일단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를 가는데 이제 비용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자 이게 전 세계가 저렇게 많이 가니까 월트 디즈니를 포함해서 디즈니랜드 같은 세계 10대 테마파크 그룹의 글로벌 관람객 숫자가 5억 명을 넘었습니다. 글로벌 테마파크 산업에 큰 획을 걷죠. 우리나라는 뭐 중국 관광객 감소 영향도 있고 뭐 날씨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최악의 불황에다가 더 미친 듯한 불황을 보이는 테마파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어린이 대공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줄었냐? 이게 믿기 힘들 정도로 줄었는데 여기였어요. 무려 1200만을 넘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 1348만. 2011년에. 와. 지금 얼마가 했냐면은 600만. 마이너스 50% 이상을 줄었어요. 이렇게 줄었어요. 어리대고 최근에 뭐 가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이 정도 망했죠 이거. 쫙 줄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찍었어요. 아 진짜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우리나라 옆나라 일본에는 도쿄 디즈니가 있잖아요. 지금 호황도 이런 호황이 없습니다. 왜냐? 지금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너무 사람들이 오래 기다려요. 이 도쿄 디즈니의 가장 큰 문제는 대기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오죽했으면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와. 야 제발 좀 그만 왔으면 한다. 매년 입장자가 3천만 명 이상에 너무 혼잡해서 고객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만 왔으면 한다라는 그 제목 어그로를 끌 정도로 어마어마한 인파로 지금 뭐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있다. 게다가 물가가 20년간 2%도 안 올랐는데 너무 많이 오니까 입장료를 얼마로 올렸냐면 2년 만에 20%를 넘게 인상을 했어요. 가격을 팍팍 올리는 데도 오는 거야. 그럼 3천만 명 이상이라 그러니까 계속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뭐 오지 말라고 문 닫을 수도 없고 확장을 합니다. 지금 2.7조 원을 들여서 확장을 했는데 개원 이래 최대 규모죠. 얘 도쿄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저도 안 가봤지만 신문에 따르면 이렇게 생겼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도쿄 디즈니였는데 너무 잘 되니까 도쿄 디즈니 C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만 좀 해 자식들아 하다가 더 오니까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세 개째를 만들 정도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있고 이번 세 번째 만드는 여기는 광고해주는 것 같네. 광고해주는 건 아닌데. 뭐 겨울왕국 라푼젤 이거 디즈니의 세계관을 이제 뭐 구현한 걸로 만들겠다 그러는데 그 와중에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일본도 똑같잖아요. 방문객 수가 오히려 늘고 있고 도쿄 디즈니랜드 재방문율이 90%라네. 와 대단하다. 한 번 가면은 90% 확률로 다시 간다는 거죠. 이거 90% 넘는 때도 있어요. 이건 때에 따라 다른데 어떤 시기에는 리피터율 재방문율 98%를 찍은 적도 있어요. PPL 아닙니다. PPL 아니. 잠깐 보죠. 와 부럽다. 죄송합니다. PPL처럼 보였지만은 PPL일 리가 없죠. 도쿄 디즈니가 재방송에 PPL을 넣을 리가 전혀 없겠죠. 자,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 산업이 정말 크잖아요. 이게 자동차 산업보다 크고 사실상 수출하는 사업 중에서는 물동량하는 사업 중에서는 전 세계 1위 산업인데 일본이 2013년엔 1000만이었는데 2018년에는 일본 방문할 외국인 관광객 수가 3100만 명이 5년 사이에 3배가 늘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더 많이 왔어요. 옛날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됐죠. 일본은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게 저비용 항공사 LCC 노선을 확대한 거에 엄청난 수혜를 받았어요. 우리나라도 수혜를 받긴 받았는데 우리나라는 나가는 수혜를 받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웃바운드 나가는 수혜를 많이 받았고 일본은 일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당연히 한국과 중국 영향이 크겠죠. 보통 LCC는 가까운 거니까 동남아까지 포함해서 한국, 중국, 동남아, 아시아 사람들이 일본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뭐 2020년까지 4천만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에 뭐 도쿄 디즈니랜드 얘기 나왔는데 테마파크 티켓 가격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쭉쭉 올리고 있죠. 2년 만에 20% 올렸는데도 사람이 더 들어오니까. 게다가 신한금융투자에서 나온 건데 아직도 이 매직 킹덤 이거 디즈니 올랜도에 있는 오리지널 디즈니랜드고요. 애너하임에 있는 디즈니랜드는 114불 이거 얼마야? 15만원? 13만원 정도 하는데 야, 도쿄 디즈니나 도쿄에 있는 일본 애들 액싸다. 이만큼 더 오를 수 있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살짝 약을 쳐주시는 레포트인데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 이 레포트가 왜 나왔냐면은 저런 사각이 되니까 도쿄 디즈니랜드 상장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장 안 돼 있어서 좀 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상장돼 있습니다. 이게 오리엔탈 랜드가 도쿄 디즈니랜드를 운영하는 업체예요.
관광 산업이 저렇게 뜨고 테마파크가 뜬다는 걸 예상을 했으면은 사실은 그래 알긴 힘들었겠지.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눈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어. 이게 2010년 초반에서 이렇게 올라왔어. 일본 관광 산업 좋다는 건 3, 4년부터 나온 얘기인데 지금 2천 하던 게 15,000 넘었죠. 7배 올랐네. 8배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지금 디즈니랜드의 힘인데 세계 사람들이 어디가 많이 갔냐 쭉 보면은 세계 해외 관광객 14억 명을 돌파했다. 2018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5%가 늘어났다. 관광 많이 들어가는 나라 1위는 프랑스고 관광 수입 1위는 미국이고 몇 개 더 보여드리면은 세계 상위 10대 관광국은 많이 가는 나라 프랑스가 1등이고 스페인 2등입니다. 많이 가죠. 3등이 미국이고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런가. 중국이 좀 많고 수입 1위는 미국입니다. 미국 가서 돈을 많이 쓰나 본데 디즈니랜드 가서 돈을 많이 쓰나? 수입 1위는 압도적인 미국이고 중간에 쭉 보면은 일본도 있죠. 근데 지출! 우리는 뭐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우리는 저기에 못 들어간다면 지출 1위! 두두두두두두두두 지출 1위는 당연히 우리 옆나라께서 2등 3등을 합친 것보다 많이 써요. 옆나라. 허허허허. 자 근데 당당하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눈 들어보면은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도 지출 상위 10개국에 들어있습니다. 잠깐만, 야, 버는 건 없던데, 아까 보니까. 야, 버는 거는 없는데, 쓰는 거는. 우리나라 수입 10대국엔 없던데. 하여튼, 이 뭐, 있어요. 일본은 왜 없냐? 일본 사람들보다 우리가 많이 쓰는데? 러시아 형들 장난 아니네? 아,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 거의 캐나다와 이탈리아보다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도 꽤 쓰는 편이에요. 9위. 자,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가 옆에 있잖아요? 일본도 사실은 이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은 LCC의 어떤 호황으로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한국과 일본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거 쇼핑 쪽이 엄청나게 많이 잘 됐죠. 동대문이나 이런 데가 명동 이런 데가 중국 분들 거리가 되고 이랬으니까 그쪽이 좋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관광 면에서는 관광객 수 면에서는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2018년 국제관광산업이 9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는데 지난 7년 동안 상품 수출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해서 현재 전 세계 총 수출액의 7% 1조 5천 와씨 자동차보다 크고 식품 전체보다 큽니다. 자동차가 어마어마한 산업이거든요. 자동차 산업 전체보다 크고 식품 산업 전체보다 수출액이 커요. 1, 2등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석유예요. 석유류나 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은 석유나 화학 제품은 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곳이니까 그걸 빼면은 전 세계 수출액의 1위 산업이 어디냐면 관광이에요. 쭉 나오죠. 신흥국들이 중산층 돈을 잘 벌기 시작했고 아까 보셨죠. LCC 같이 기술도 발전했고 항공 수송력이 올랐고 비용이 저렴해지니까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에서 산업이 커지니까 나라들이 돈을 벌고자 비자를 간소화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주도가 그런 쪽에 속하죠. 비자 간소화를 하면서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좀 많이 늘 때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옛날에는 13년까지 우리가 더 많았는데 역전을 당했죠. 참 안타까운 요런 모습 안타깝고 우리나라도 혹시 리조트가 없냐? 물론 뭐 테마파크 뭐 만드는 계획 같은 게 있긴 한데 최근에 리조트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들어는 보셨습니까? 드림타워. 우리도 있습니다. 드림타워. 제주도 최고층 드림타워입니다. 38층. 제주도 있습니다. 일본 안 가도 되죠. 자 제주도. 자 무슨 타워인지 한번 봅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 초고층 랜드마크 완공 이후에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봤어요. 도대체 뭐를 세우는 건가? 일단 건물부터 보여드리겠죠. 제주도에선 최고층이에요. 제주도는 고도 제한이 낮기 때문에 높은 건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의 다 만들었을 거야. 지금 노영동에 있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좀 뭐 테마파크도 아니고 주변에 조금 뭐 이마트가 있네.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서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중국하고 손잡고 짓는 거거든요. 롯데 관광개발과 중국 최대 관광개발회사 루디그룹이 공동 개발 중이고 둘이 6대 3가 그래요. 6대 4로 돈을 내서 38층짜리 지금 중국 1위 중국 건축이죠. 여기가 짓고 있는데 딱 봐도 중국이 손을 잡으면 저기를 뭘로 지었을까? 테마파크 뭐 디즈니랜드 이런 걸로 지은 게 아니라 당연히 카지노죠. 카지노 사업 허가권을 이제 달라는 거죠. 다른 카지노 업체를 사서 걔네들을 저 안으로 넣어서 카지노로가 되면은 돈을 좀 잘 벌지 않을까.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관광산업이 위기감이지만은 복합 리조트라고 쓰고 가로 열고 카지노라고 읽죠. 카지노는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돈을 잘 벌 것이다. 지금 연 면적이 여의도 64빌딩의 2배죠. 30만 제곱미터가 넘고 제주도 최대 규모고 카지노 이전이 쉽지 않지만 일단은 파라다이스 제주 롯데를 사서 저기 안에를 넣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는데 얘네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주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돈이 뭐 5,800억에 뭐 완공료까지 인테리어 2,000억 하니까 거의 8,000억이 8,440억이 들어가는데 그 롯데 관광개발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30억이거든요. 자산 총액이 5,000억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자산 총액보다 거의 2배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여기다가 이빨 꽉 깨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카지노가 된다 그러면 자기가 들고 있는 것보다 2배의 레버리지를 일으켜도 벌 수 있다는 거죠. 땅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빨 깎게 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게다가 이것도 재밌는 게 자기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끝난 것 같긴 한데 북한 이제 또 분양한다 해서 투자자를 모셨거든요. 분양 뉴스가 있는데 보면은 20년간 6%의 확정 수익을 보장했어요. 와, 할걸. 말이야. 근데 롯데 관광개발이 망하지만 않으면 연간 24일의 무료 객실 사용 혜택은 물론이고 20년간 6%야? 물론 롯데 관광개발의 그 신용도가 조금 자기들 자산이 5천억인데 거의 8,800억짜리 지금 넣었기 때문에 휘청휘청하기는 한데 휘청휘청하긴 한데 뭐 망하지만 않으면 끝난 거겠죠. 20년간 저걸 죽어도 남는다는 거니까. 와, 게다가 8년마다 무상으로 리노베이션을 제공한다. 이거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걸 예상하는데 하여튼 이빨 꽉 깨물고 들어간 겁니다. 또 얘네가 이렇게 카지노에 사실은 올인하는 이유가 있어요. 카지노 하면은 어디가 대표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홍콩이고요. 그 옆에 홍콩 가시면은 배 타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는 데가 있죠. 저도 가봤습니다, 한번. 여기가 마카오입니다. 저 여기 가서 관광객들 많은 데서 사진 한번 찍으려다가 보안요원한테 끌려갈 뻔했어요. 사진 찍으면 안 된다고. 슬롯모션 한번 돌려보려다가 끌려갈 뻔한 곳이 있는데 한 2시간도 못 머물고 다시 왔죠. 마카오가 카지노의 도시잖아요. 자, 이렇게 마카오인데 마카오 얘기를 왜 하느냐? 사실 마카오의 역사를 잠깐 보면 여기가 포르투갈령이었잖아요. 막 중국에 반환됐을 때 사실 어려웠어요.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가고 그랬는데 마카오가 크게 된 요인이 여기 나오지만은 중국이 중국 내 모든 지역에서 카지노를 불법화했지만 마카오에선 유일하게 합법화해줬어요. 왜냐면 마카오가 중국말을 잘 들었거든. 홍콩은 중국한테 객이지만 마카오는 대표적으로 중국말을 잘 듣는 곳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뻐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여기다 카지노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합법화를 해주니까 중국 아저씨들이 많이 넘어가는데 이 아저씨가 등장을 하죠. 호입니다. 호. 마카오 최고의 부자죠. 스탠리 호. 저 아저씨가 마카오 도박기 황제인데 왜 황제가 됐냐면은 마카오 카지노 산업이 독점 사업권이었어요. 이게 가능해? 어떻게 저 큰 카지노 사업을 독점으로 줬는지 몰라도 한 명한테 독점으로 줬어요. 1962년에 이 독점 사업권을 입찰하는데 당시에 여기저기서 손을 몰고 저 독점 사업권을 따냈어요. 따내서 몇 년을 가냐면 40년을 갑니다. 마카오 카지노를 40년간 독점했어요. 와씨. 돈을 도대체 얼마를 벌었을지 감이 안 옵니다. 여기 써있죠. 야, 이게 이렇게 주면 이거 말이 돼? 10년을 줘도 미칠 것 같은데 40년을. 황제죠, 황제 이 정도면. 그랬다가 요 40년 1962년이니까 언제 끝나요? 2002년에 끝났잖아요. 2002년에 끝나면서 세계적인 업체들이 열로 다 들어옵니다. 드디어 호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공개 심사를 거쳐서 40년간 했으니 사실은 뭐 벌만큼 벌었지만은 독점 체제가 해제가 되니까 외국 거대 카지노 자본이 쭉 들어와서 지금은 6개 업체가 됐어요. 뭐 윈, 갤럭시, 센지, MGM이 다 들어갔는데 자,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얼마나 큰 사업이냐면 얘네 업체 입장에서는 마카오 카지노 매출액이 라스베가스의 3배입니다. 중국 형들이 정말 많이 쓰죠. 라스베가스가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일 것 같잖아요. 택도 없는 소리. 3배입니다. 3배. 이거 2006년에 이미 넘어갔어요. 거의 15년 전에 이미 커졌고 13년 전에 커졌고 근데 문제는 한창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저것 때문에 저 독점권을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2012년 13년에 그분이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을 해요? 철퇴를 내리는 분이 등장합니다. 부패한 호랑이와 파리를 때려잡는 진핑이 형이 등장을 하죠. 진핑이 형이 등장을 하면서 부정부패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저 마카오 카지노 가서 돈 함부로 잘못 썼다가는 내가 호랑인지 파리인지 몰라도 때려잡힐 수가 있잖아. 이 진핑이 형이 등장해서 어마무시한 부정부패의 전쟁을 선포하니까 마카오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때까진 좋았어요. 마카오 한창 잘 나갈 때는 GDP 성장률이 50%를 넘었던 때가 있었네. 이 미친 무슨 도시가 GDP 성장률이 한 해에 50%야.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대부분 2010년도 이전까지 GDP 성장률이 여기 있었잖아요. 이 20%. 와, GDP 성장률이 우리는 지금 2%만 돼도 감사합니다. 근데 20%였으니까 마카오가 얼마나 미쳤는지 알 수 있죠. 이게 미쳤다가 여기 리만 사태 한번 맞고 다시 30%를 성장하면서 다시 한번 달려볼까요? 라고 했는데 진핑이 형이 여기 언저리에 등장을 하시죠. 부정부패화에 어쩌고 한마디 선언하시니까 바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마이너스로 들어갔어요. 성장률이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전에 찐핑이 형이 지금 내려친 그게 있고 게다가 굳이 이것까지 아실 필요 없는데 얘네는 카지노가 합법이잖아요. 카지노가 합법이니까 에이전시가 있어요. 마카오 같이 카지노가 합법인 나라에서는 카지노 에이전시가 합법이에요. 상장도 돼 있습니다. 뭐냐면은 사람들을 호객하는 거죠. 돈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무슨 뭐 팀을 만들거나 방을 만들어서 도박을 하게 해주는 에이전시가 합법이에요. 얘네들이 철퇴를 맞아서 아무도 자기들이 이용을 안 하니까 이것들을 비중국, 동남아시아로 많이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잠깐 보여드리면은 필리핀 카지노 매출액이 30%가 늘었죠.
얘네들이 여기 들어온 수익을 다 동남아시아 같은 데로 막 환원을 시키면서 옆에 있는 카지노들이 비중국 카지노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매출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야 이게 이렇게 지금 빠져나오는 게 풍선효과처럼 딴 데가 올라가지 않겠냐. 그거 우리나라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나라가 저렇게 돈을 투자해서 카지노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동남아시아들이 재미를 많이 봤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굉장한 프로젝트가 하나 추진이 됐었죠. 무슨 프로젝트가? 믿거나 말거나 옛날에 한번 나왔죠. 이 거대한 프로젝트 317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물론 이게 조금 빠르긴 하지만 317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다면 317조 원 이거 호텔 복합 카지노죠. 카지노. 이거 우리가 마카오가 되겠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은 야, 마카오 니들 진핑이 형 칼을 맞고 한 방 가니까 야 마카오 야 어려워 야 니들 지금 거기서 하면은 걸려. 야 여기 인천국제공항이잖아. 내려 무비자로 일로 가란 거지. 여기서 써주세요. 마카오에서 쓰지 말고. 근데 너무 많이 썼지. 이걸 바다를 메워서 한다는 거 좀 너무했잖아. 317조 원은 야 그냥 여기까지만 하던가 조그만 카지노 하나 만들었으면 됐을 법 했는데 이거를 바다를 메워서 하려는 계획이 너무 원대했기 때문에 뭐 하여튼 이런 사업이 좀 나오게 됐죠. 그때 당시 다시 보여드리면은 야 이거 좀 너무한다 싶은 계획이라네요. 이런 걸 세워서 지금 다시 봐도 진짜 멋있긴 하다. 여기가 이제 인천공항이죠. 바다를 메워서 이런 하나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ACT죠. 시티 간척을 하겠다는 거지. 여기를 전부 간척을 해서 카지노와 복합 리조트를 짓겠다는 건데 지금 이걸 제주도에 짓는 건데 그거에 한 300배 되는 정도의 크기를 여기다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 안타까운 이걸 차라리 조그맣게 만들던지 좀 테마파크 같은 걸 그때 만들었으면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은 저 계획이 사실상 물거품을 낸 다음에 상하이에서는 어차피 상하이는 카지노를 못 만드니까 본토죠. 중국이 허락을 안 내주죠. 디즈니랜드를 열었어요. 2016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라 해서 일본으로 자기 나라 애들이 가서 거기서 막 포항이 되니까 야 우리도 열자. 상하이 디즈니랜드. 파리, 도쿄, 홍콩의 세계 네 번째고 아시아 최대 테마파크인데 월트 디즈니가 40%, 상하이 시가 60%죠. 4대6으로. 이거 지금 뭐 매년 입장객이 1,500만 명 이미 넘었을걸요? 첫 해가 1,200만인가 1,300만인가 그랬어요. 이게 도쿄 디즈니랜드 야경입니다. 도쿄. 이게 상하이. 상하이. 이게 오리지널. 미국 매직 킹덤 파크. 이게 오리지널. 다 비슷하죠? 저 백설공주가 살고 있는 성을 메인으로 올리는 게 비슷한데 잠깐만 제가 좋아하는 얘기여서 세계 테마파크 방문객 순위를 잠깐 보여드리면 2014년 거긴 한데 똑같습니다. 지금도 수는 보지 말고 수는 엄청나게 늘었으니까 이쪽은 보지 말고 순위만 보면은 자 1위가 어딥니까? 디즈니월드 매직 킹덤 본체 올랜도에는 본체 2위가 도쿄 디즈니랜드 3위가 역시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4위가 역시 도쿄 디즈니랜드 아까 옆에 있는 세 군데로 나뉘었죠. 역시 디즈니 5위는 유니버셜 6위도 디즈니 7위도 디즈니 8위도 디즈니 9위도 디즈니 10위도 디즈니 11위가 유니버셜. 세계 테마파크 1위에서 10위까지가 요 5위 빼고 다 디즈니고 11위는 유니버셜이니까 유니버셜이 한 2개 나머지는 전부 디즈니. 참고로 재밌으라고 잠깐 하나 보여드리면 저 미국 올랜도에 있는 저 디즈니월드가 왜 1등이냐 간단합니다. 크기가 미쳐서 그래요. 요게 파리 디즈니거든요. 요게 도쿄 디즈니고 넓이대로 자른 거예요. 요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인데 이게 오리지널 디즈니랜드예요. 크기가 이게 제가 어디서 보니까 서울의 6분의 1이라 그럽니다. 테마파크가 서울의 6분의 1이에요. 테마파크가 웬만한 구 한 두세 개 합친 거죠. 여기 뭐 길 잊어먹으면은 조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이 안에 테마파크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여기도 이만한 테마파크, 이것도 이만한 테마파크, 이것도 테마파크, 이것도 테마파크, 이것도 테마파크. 이게 뭐 서울의 6분의 1이라 그러니까 웬만한 디즈니랜드들 뭐 한 대여섯 이게 오리지널. 길 잊어먹으면은 끝장입니다. 지도를 잠깐 혹시라도 나중에 가시라고 도쿄 디즈니랜드 가지 말고 오리지널 가시라고 보여드리면은 저 뒤에 있는 여기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성이고요. 요 앞에 있는 게 여기 동그란 거 요게 요겁니다. 가보시면은 요렇게 있어요. 동그란 거 있는 여기 테마파크가 하나 있고 요 모자 있는 데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요렇게 생긴 가시면 디즈니 모자 있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기고요. 생명의 트리 오브 라이프 여기 있습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보는데도 가면은 또 트리 오브 라이프가 서 있는 하나하나가 전부 테마파크예요. 서울의 6분의 1이니까 뭐 알아서 돌아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양, 오산, 목포보다 크다. 야, 목포보다 크답니다. 뭐 이 안에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 관광산업이 저렇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사실 복합 카지노 쪽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갈만한 테마파크들은 전 세계적으로 호황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